자, 그러면은 오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는 어떠한 재료들이 이 일별로 계속 달라지고 빠르게 순환매가 되니까 잘 잡아야 되고요. 잘 해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랜만에 정부 정책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봅니다.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바로 이 주제입니다. 밸류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키워가는 분위기고 또 금융위 부위원장이 또 한마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가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 좀 밸류업 관련주들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 보험이나 은행 뭐 이쪽도 강하고 자동차 쪽에도 슬슬 이제 기대감이 실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는 저 PBR이다 해서 모두가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또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 안에서도 차별화 그리고 선별적인 강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똑똑한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유로 팀장께서는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조금 더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뭐 매수 접근도 가능한 건지 살까요 말까요? 저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록 하시고. 좋아요. 예.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저도 사도 됩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총선도 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꺾였겠거니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또 치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우리 팀장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의기양양하게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네. 저도 앵커님 생각처럼 순항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대로 이제 총선에서 이제 야당 쪽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 저PBR 관련해서 뭐 배당 소득세를 뭐 분리과세 하겠다 이런 뉴스 좋아요. 그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중립이지만 그냥 제가 이 대선이랑 총선 투표를 한 4번 정도 참여를 하면서 원래 이쪽에 이 서민들을 위한 소액 개인 투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보통은 현 야당 쪽에서 취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치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상대방과 이권을 두고 싸우는 거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거는 꼭 누가 이런 성향의 정책을 갖고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은 움직이는 네, 거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한 줄 평에 기간 조정을 맞췄지만 수익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맹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고위 관료분들께서 배당 소득세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가이드라인 3월 말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말, 5월 말에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우리가 내놨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 기업들을 공시를 할 거고 페널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일본처럼 퇴출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 일본도 퇴출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퇴출하겠다고 하겠지만 이제 반발이 있겠죠. 어떤 소액주주 연대라든가 아니면 뭐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제 배당 소득세가 이제 분리과세 되는 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야당이 많은 배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거를 깔고 굳이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외국인과 기관이 내팽개 쳤어요. 그러면은 매수 의견도 말씀 못 드렸겠죠. 하지만 매수를 하겠지만 어떤 이 금융주에 나오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주주하는 정책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을 이렇게 봐야 되나 봐요. 그렇죠. 저는 꼭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 수익률이나 향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으로는 저평가 면도를 갖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기 전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3주 정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한다. 근데 매수를 해서 연말까지 갖고 가기보다는 5월 말, 6월 말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법안을 통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 5월 말, 6월 말인 거예요? 우선 구체적으로는 뭐 5월 31일이다, 6월이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뉴스를 보고 이 홍보를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지킨 기업에 대해서 통보를 5월 말에 하겠다. 그다음에 또 가이드를 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바꾼 세행 규칙은 6월 말에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행 법안 규칙도 이제 뭐 9월 말에 발표를 하고 뭐 ETF 출시 이런 것들도 이제 10월, 11월에 꾸준히 이어질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들어봤었고 또 일정상 또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정도 얘기하셨는데요.
김진환 전문가님 약간 컨셉이 겹치려고 그럽니다. 일정 얘기를 갑자기 팀장님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하려던 말을 또 다 하셔가지고. 아, 저런. 예. 이번 4월달 들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좀 그러니까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에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요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기업에 이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하겠다. 요 이슈로 20일 어제 KB금융 같은 그런 이 저밸류업 특히 이쪽 그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오늘까지도 김소영 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증권학회에서 이제 정책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 발표하겠다. 요건 뭐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이제 기업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통합 프로그램까지도 개설하겠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5월 안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적으로는 지금 데드라인이니까 5월이 나온 거죠. 예, 여기에다 이제 세제 지원 방안 같은 것들도 준비되는 대로 이제 발표를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정부가 지난번에 우리 총선에서 야당이 좀 이제 승리를 좀 강하게 좀 하는 바람에 밸류업 같은 프로그램 이런 그 여당의 어떤 이 정책 섹터가 조금 좋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일정들을 보니까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가 되고 4분기에는 우리 아까 팀장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지수 연계 상장 지수 펀드 ETF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개발되고 상장이 다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 3, 4분기 일정이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이후에 이제 정책 추진력이 이게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최근에 지원 방안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의지를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관련해서도 또 이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볼 거는 은행주, 금융주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슈 플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반도체 섹터가 이번 1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미용기기, 화장품 이제 조선까지도 나오는 모습인데, 반도체가 미국장의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좀 삐끗하면서 엔비디아도 좀 무너지니까 반도체 특히 뭐 삼성전자 사야 된다 하면서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본주를 막 매수하고 급격하게 올렸는데, 이 반도체에 몰렸던 자금이 지난주부터 이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주 쪽으로도 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수급을 보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저희 뭐 이 밸류업 관련해서 뭐 대장 아니었습니까? 뭐 하나금융지주도 그랬고 메리츠금융도 그랬는데 수급적인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뭐 1월부터 계속 삽니다. 지금 보시면 매도가 얼마 없어요. 이번 4월 달에도 이틀 빼고는 거의 다 매수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또 이제 매도합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잘 골라야겠는데. 네. 그래서 KB금융은 조금 들어오고, 또 기관은 또 사고 있고. 그래서 기관하고 외인이 계속 번갈아 주면서 사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반도체나 뭐 기타 조선, 요런 쪽들 보다가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것들 보다 보니까 금융주를 놓친 거죠. 금융주도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한국증권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번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부 규제보다는 건전한 어떤 시장의 압력을 통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구두 발언을 좀 합니다. 제가 은행에 다녔었는데 은행에서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게 곧 법입니다. 그거 지켜야 되거든요. 권고사항. 차원에서는. 네, 맞아요. 그래서 압박이 좀 줄 겁니다.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주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아무래도 재무, 그다음에 의지가 있는 회사들을 선별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수급적인 부분도 따라와주는 그런 기업을 저희가 이제부터는 선별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거의 뭐 저 PBR 쪽은 막 다 발굴해서 다 올렸어요. 막 코스피 특히. 근데 코스닥도 좀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곤 했는데 이제는 좀 선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4분기까지 계속 정부가 꾸준하게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걸 꾸준하게 계속 2, 3, 4분기에도 같이 정부랑 이렇게 기업이 같이 의지를 뭔가 이렇게 표출해낼 수 있을 그리고 재무가 좀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 왜냐하면 주주 친화 정책이 가장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회사들을 선별하자. 그래서 제가 일부 종목들을 좀 봤는데 아무래도 어제 은행주들이 좀 강했어요.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어제 1분기 실적 발표 제일 빠르게 한 회사가 JB금융지주거든요. JB금융지주가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고금리 이 기조는 미국 연준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7월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는 상반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고금리 수혜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시다시피 예대마진 관련해서 은행주거든요. 그렇죠. 뭐 증권사나 그다음에 생명보험 보험사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적 가져도 좋고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은행주로 저희가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밸류업 관련해서 고점 나왔다가 내렸다가 다시 고점 트라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은행주 같은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 저 PBR,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PBR 관련된 섹터별 종목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 쓱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걸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포트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괜찮은 게. 그러면 그냥 한 바퀴 돌 때까지 5월 말까지 기다리면서 내 기회를 찾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많이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주식은 정말로 인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기 있는 오늘 태양광이면 또 태양광 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오늘 또 시간에 가서 내일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관심이 가면 다 몰립니다. 후발주자분들, 개미분들도 저 가내구는 또 올라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제 금융사들이 반응을 좀 줬고요. 이미 지금 외인하고 기관은 이런 어떤 수급, 물론 여러 포트를 여러 가지를 담지 않겠습니까? 외인하고 기관도. 근데 이쪽도 지금 이미 좀 사고 있었어요. 은행주 쪽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데 어떤 기관의 외인의 수급이 꾸준히 잡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삼성물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지금 고점 트라이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선별적으로 보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밸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고 매수는 매수인데 살짝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제 손여루 팀장님께서는 그래도 정책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관점에서 영악한 투자가 필요하다. 김진환 전문가님은 이제 정책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실적도 받쳐주고 튼튼하고 안전한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그렇겠죠. 해요. 네.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영악한 투자를 먼저 해볼까요? 네, 확실히 탑픽은 맨 뒤에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PBR 섹터에서 탑픽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면서도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탑픽은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할 거고요. 네. 저 PBR 중에서는 저도 자동차 부품을 좀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자동차 섹터가 강달러 수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 좀 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매매를 못 하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차랑 기아를 매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인사이트가 틀렸을 때 현대차랑 기아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혹은 이제 주주환원 공시를 또 할 거니까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매년 공시를 통해서 그런 기대감의 상승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확실하게 강달러 수혜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차랑 기아발 이제 낙수유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스가 있더라고요. 현대차랑 기아가 1분기 판매 줄어도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는 당연히 전기차 판매 동향은 줄었지만 하이브리드나 그랜저, 지구온 같은 하이엔드 차량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실질적인 판매 수치는 줄었지만 성장폭은 유지를 하고 있고 강달러 수혜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판단돼요. 하지만 저 PBR 관련으로 모멘텀을 얻을 때 현대차랑 기아만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완성차 부품을 정말 유심히 봤어요.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완성차 부품이 최근 3거래일 동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완성차를 넘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수출이 날개를 입을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강경성 산업차관께서 테슬라 부품 생산기업 코넥을 방문하면서 올해 차세대 미래차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로 온기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서현 이화를 탑픽으로 뽑을게요. 내외장품 및 시트 전문 생산 업체인 서현 이화를 탑픽으로 뽑고 매출의 대부분이 현대차랑 기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L과 이제 화신을 좀 비교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재무제표를 보면은 연간 실적 향상폭은 서현 이화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가장 크고 외국인과 기관이 서현 이화의 쌍끌의 순매수세를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신이랑 SL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향후 이제 화신도 역시 동일하게 현대차랑 기아랑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폭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의 이제 거래 대금이랑 수급 킹은 서현 이화인데 화신은 또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현대차랑 기아랑 이제 가장 가깝다, 밀접하다라는 걸로 약간 좀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고, SL이 좀 조용한 강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과소 발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내부 정보는 모르기 때문에 가장 시장이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수급 동향을 파악했을 때는 서현 이화가 가장 좀 안전하게 탑픽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보인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저 PBR, 그러니까 PBR이 좀 낮은 종목이 부품주 중에서도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면 우리가 반도체도 뭐 완성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자동차랑 비슷한 게 조선인데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도 사실 저 PBR이지만 뭐 주주 환원 정책 나온 기업이 하나도 없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완성차랑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PBR인 건 맞지만 주주 환원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약간 기준이 없는 것은 워낙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물산이나 뭐 조선이랑 이런 기업들도 PBR이지만 사실 유보율이 없거든요. 유보율이 있어야지 뭐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BR만 단순히 갖고 있는 기업은 조선기자재 단순 PBR만 낮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못했고 이제 뭐 삼성물산이랑 이런 기업들은 유보율도 있고요. 근데 완성차를 가보면은 완성차 기업들은 유보율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들은 유보율이 1000% 넘는 기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유보율이 1000% 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1000% 넘는다고 해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 PBR, PBR 1이 안 되는 기업, 그 다음에 뭐 영업 이익률이랑 단기 순이익률이 15% 넘는 기업들, 뭐 유보율이 3000% 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죠. 손해보험도 유보율 3000% 넘는데 강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저 PBR인 건 있지만 이 기업이 꼭 주주 환원을 갖고 주주환원 정책을 내보일 거다라고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권해드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현이화를 필두로 해서 3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싹 다 찾아보니까 저 PBR이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기준으로 보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김진환 전문가가 보겠는데요. 어느 쪽의 업종을 보십니까? 네, 지주사랑 금융사를 봤습니다. 다 PBR이 다 0.5 정도 수준 아니면 그 미만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쌉니다. 그래서 이 두 섹터를 좀 봤는데요. 우선은 뭐 CJ를 꼽아봤습니다. 우선 CJ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력이 좀 있어요. 올리브영 제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CJ 올리브영이 이제 뷰티 앤 헬스 관련해서 요게 이 샵이 최근에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CJ가 이 올리브영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이쪽 관련해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CJ 올리브영의 구체적으로는 매출이 2019년에서 작년에 거의 2배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출액은 거의 3조가 돼요. 영업이익도 800억에서 4천억 중후반까지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 CJ 푸드빌 같은 그런 자회사도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고 그래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 그런 것들도 초점 맞추시면 어떨까 하고요. 내년 PBR이 0.7배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싸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책도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친배당 성향 같은 것들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CJ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떨어져도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지주사 쪽 보신다면 이런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키움증권을 제가 증권사 쪽에서는 한번 꼽아봤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기대 그러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 당연히 0.5배 정도 수준이고요. ROE도 높습니다. 15% 수준인데 올해 1분기 지배순이익 관련해서 2,090억 정도에서 컨센서스를 한 17% 정도 상회할 전망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PBR 0.87까지 15만 5천 원 갈 수 있다. 뭐 요런 제가 리포트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쌉니다. 그래서 요런 키움증권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뭐 3월에 뭐 이사회에서 주주환원책 뭐 강화한다 그래갖고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때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때 2026년까지 매년 3분의 1씩 즉 총 209만 주 자사주를 취득했는데 매년 3분의 1씩 해서 모두 다 소각하겠다. 예, 그래서 배당 성향 같은 것도 높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주환원책을 좀 얘기해서 제가 이제 뒤에 JB금융지주를 얘기할 건데 네. 주주환원율이 그 회사는 30%인데 여기 47%예요. 그래서 좋네요. 예, 상당히 친화적인 정책을 네.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차트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JB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예, 올 1분기는 전년 대비해서 6% 증가해서 1,732억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ROE도 다른 어떤 은행주 비해서 괜찮아요.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연체율 추세도 지난 분기 대비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율도 33% 정도 계속해서 좀 늘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은행주 쪽에서는 JB금융지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다시 보자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었고 두 분 다 긍정적이지만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긴 합니다. 자, 손윤호 팀장께서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서현이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지주사와 금융사 섞어가지고 CJ, 키움증권, JB금융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